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대망의 12월 마지막 달입니다. 그 중에 첫 주, 12월 4일 토요일. 이반장 이종혁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12월, 이 12월에 들어오면은 이게 참 이 마음이 묘하지 않아요? 1년의 끝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항상 1년의 모든 거의 끝에 막판 뒤집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결국 100m 달리기도 이 동양인들이 보면 스타트가 되게 빨라요. 스타트가 되게 빨라서 막 50m, 60m까지는 우리 막 동양인들이 막 1등하고 막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00m 끝까지 가면은 보통 메달권에 못 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냐면 후반 스파트가 딸린대요. 우사인 볼트가 그 선수 보면 어때요? 스타트 제일 느리게 해요. 중반까지도 막 거의 꼴찌. 근데 그 후반부터 해서 마지막에 그냥 스피드 내서 1등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2월만 잘하면 올해가 다 잘한 게 됩니다. 그죠? 그 12월 못하면 올해 다 필요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과정도 중요하죠. 근데 그만큼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의미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요. 하여튼 뭐 여러분들 주식 계좌도 12월에 웃어야지 결국 올해 웃는 거잖아요. 그죠? 12월에 울면 결국 올해 우는 계좌가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 어떤 계좌로 가실 건지 이제 12월이 시작됐으니까 이제부터 달렸네요. 그래, 하여튼 좋은 성과들 꼭 내시기 바라고요.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나요? 여러분 그냥 전화 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제가 최대한 아는 거 짜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 드려야죠. 그러려면 전화 주셔야 돼요. 전화번호 알고 계시죠?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으니까요. 뭐 저희 프로 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인기도 별로 없어가지고 전화 주시면 전화 잘 되잖아. 그죠? 다른 프로, 저희 앞에 프로나 뒤에 프로들은 인기 좋아서 전화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저희 프로 많이 전화 주세요. 지금부터 02786-101-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항상 상품권 드리고 있죠. 어떤 분요 되셨나요? 4038님하고 6106님, 9550님 되셨네요. 축하드리고요. 집으로 배달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전화해서 2분, 무료 문자에서 1분 무료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말에 상품 받으면 기분 더 좋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상품이 이렇게 한 번에 모아서 이렇게 배달하거나 이렇게 저희가 보낼 때가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바로바로 안 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거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 방송국에서 그냥 꿀꺽 삼키는 거 못 삼킵니다.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다 집으로 배달될 거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도 과연 어떤 분이 되실까 궁금하네요. 지금부터 전화 여러분들 편하게 주시기 바라고요. 전 잠시 후에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좀 화면이 늦어가지고, 이거 깜짝 놀라셨죠? 제가 또 어디로 사라진 줄 알고, 제가 뭐 어디로 사라지겠습니까? 생방송 시간 중에. 전화 첫 번째 연결 됐나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세요? 예, 수지 사는 혜민이 아빠인데요. 혜민이 아모님. 예. 반갑습니다. 혜민님 아버님. 수지. 예, 반갑습니다. 예, 연세가? 50대 중반입니다. 주식 경력은요? 작년 5월 달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러시구나. 예. 그래요. 우리 혜민이 아버님은 거 수지 살면서 올해 어떻게 주식 계좌에서 수지 맞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좋았었는데요. 올해가 더 좋았어요? 근데 10월 달서부터 아주 망가져가지고. 근데 제가 아까 했던 말 들으셨죠? 12월 한 달을 잘하시면 올해가 다 잘 된 게 돼요. 그러니까 희망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요. 우리 혜민이 아버님. 우리 혜민이 아버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비츠로셀. 비츠로셀 매수가 얼마요? 13,950원에 20%. 네. 카프로. 네. 4,465원에 25%. 네. 태평양물산. 네. 2,560원에 20%. 네. GKL. 예. 15,200원에 25%. 예. 예, 그렇게. 그래요. 한번 제가 계좌 상태를 좀 볼게요. 예. 비츠로셀하고 쭉 하나씩. 이 중에 제일 궁금하신 건 어떤 종목이 저한테 제일 궁금하신가요?
저는 카프로가 제일 궁금한데요. 아, 카프로가? 예. 카프로가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제가 또 풀어드려야지요. 아는 걸 짜내서. 그게 카프로가 2차 전지 공장이 뭐 이제 이게 뭐 오픈한다고 얘기하는데 네. 그게 맞는지 아니면 언제쯤 되는지 이게 괜찮은 건지 그런 걸 잘 몰라서요. 카프로가 그래서 언제쯤 예. 되는지 궁금한 게 그래요. 제가 일부러 카프로의 주봉을 켜놨어요. 예. 카프로의 주봉을. 이 카프로의 주봉을 켜놨는데 2018년도에 고점을 찍고 그 다음 계속 내려가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 오르는 것 같더니 멈췄어요. 그죠? 예, 예. 그럼 얘가 과연 2015년, 16년도, 17년도에는 주가 흐름이 좋았어요. 그죠? 그럼 다시 이렇게 예. 오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주식시장에 작년 봄에 오셨어요. 그럼 1년이 조금 넘었어요. 1년 반 정도 이제 돼가요. 그러면 이때를 아시기가 어렵죠. 그죠? 예.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하나씩 따져봐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갑자기, 그러니까 제가 제일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안타까운 게 특히 우리 혜민이 어머님도 마찬가지 주린이시기 때문에 1년 반 되셨지만 사실상 주린이시기 때문에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주식이라는 게 투자라고 하지만 실은 주식이라는 게 그냥 투자라는 개념, 말로는 다 투자를 하지만 실은 다 어떻게 보면 투기를 하고 계세요. 거의 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이거? 이 회사가 뭐고 이 회사가 어떻고 뭐 이 회사가 진짜 성장 가능성이 있고 뭐가 어떻고 그걸 공부하기보다는 그냥 매수 매도. 그리고 수익 남은데 손실 남은 싫어. 그죠? 예. 거의 그거에 다 빠져 계세요. 거의가. 그죠? 주변 분. 우리 혜민이 어머님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이. 그럼 이제 우리 혜민이 어머님이 과연 그런 분인가 한 분인가? 저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래요. 예, 예. 우리 혜민이 어머니 이 카프로라는 회사가 무슨 회사예요? 카프로락탄 만드는 그 나일론 회사 같은데. 나일론 회사. 나일론의 원료가 이 카프로 락탐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예, 예. 그럼 얘네가 이 카프로 락탐만 만들까요? 또 만드는 거 없나요? 유한비료 예? 유한비료 유한비료. 요즘 비료 아주 그냥 난리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거하고는 상관없다고 제가.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그거는 요소 비료라고 이건 유황비료라 그래서요. 이거는 황산 암모늄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틀려요. 그러면 좋아요. 이 카프로가 일단은 되게 쉬운 거는 일단 카프로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셨어요. 카프로 락탐이라는 게 나일론 원료인데 그럼 얘가 2016년, 17년, 18년 때 그때 주가가 어떻게 이렇게 초까지 오를 수 있었을까요? 카프로락탄 가격이 올라서. 맞아요. 카프로락탐 가격이 내려가면 올라갈 수가 없잖아. 맞아요. 예, 예. 근데 카프로락탐 가격이 올랐는데 이때는 오를 때 그럼 지금 카프로락탐 가격이 안 올랐어요? 요즘 원자재 파동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예, 요새도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때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왜 지금은 거의 왜 이때에 비하면 거의 뭐 이거는 뭐 오름폭이 없어요? 그럼 이게 저평가인가? 그래서 제가 전화드렸어요. 그기죠. 거기서 막히시죠? 예, 예. 그래요. 이때는 왜 그랬냐면 이게 카프로락탐이라는 거를 되게 많이 소비하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인도 아닌가요? 인도요? 예. 인도도 맞아요. 근데 인도보다 더 먼저 훨씬 많이 소비를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딜까요? 중국입니다. 그죠. 근데 중국이 혹시 죄송한데 중국이 카프로락탐이라는 거를 생산을 할까요? 못할까요? 글쎄요. 어떨 것 같으세요? 카프로락탐을 제가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카프로를 지금 보시는 분들이 이때보다 해서 카프로 이제 올라오니까 많이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때 16년, 17년, 18년 초까지 이렇게 카프로락가 많이 오를 수 있었던 건 중국이 카프로락탐을 많이 소비하는 나라인데 그 당시는 중국이 사실상 카프로락탐이라는 거를 생산을 많이 못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러니까 카프로가 굉장히 장사하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카프로의 주가가 거의 이렇게 2년 반, 3년 동안 올랐던 거예요. 여기 이해되시죠? 예, 예. 그런데 갑자기 카프로
카프로 가격이 빠졌어. 그럼 왜 그랬을까? 지금 제가 했던 말에 답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 중국에서 많이 생산해. 맞아요. 역시 공부 많이 하시. 중국에서 생산을 하니까 그러면 카프로가 어떻게 돼요? 매력이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주가가 빠진 거예요. 중국에서 카프로 락탐을 생산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런 카프로 락탐이라는 게 국내에다 많이 쓰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카프로 락탐은 상당수를 거의 다 수출을 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결국 해외에서 저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인도를 자꾸 얘네 말하잖아요. 그죠? 요즘 제가 카프로 좋게 말하시는 분들이 다 거의 인도 얘기, 그 중에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꼭 인도 얘기를 하세요. 맞아요. 인도가 나일론 하려고 이렇게 해서 하고 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이거를 되게 이때 옛날에 중국에 이렇게 해서 얘기를 이야기하고, 특히 인도가 지금 알고 계시죠? 지금 미국 쪽하고 되게 친하게 붙었잖아요. 그죠? 예. 왜냐면 인도는 워낙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국경 분쟁부터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하고 어떻게 보면 중국의 카프로락탐을 수입을 안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보시는 시각들도 있는데, 뭐 전혀 틀린 시각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경제하고 이게 꼭 일치하진 않아요. 정치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얘 같은 경우에 여기서 주가가 쭉쭉 올라갈 만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냐라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인도 쪽이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열릴지는 솔직히 저도 반신반의해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혜민이어머님? 인도 쪽을 되게 좋게들 보시는데, 카프로락탐에 대해서. 근데 이 카프로락탐이라는 거 사실 자체가 그렇게 이게 기술 장벽이 엄청나게 높은 분야는 아닙니다. 그건 알고 계세요? 예, 이렇게 뭐 의주라서 그렇게. 예, 이게 그렇게 막 어려운 무슨 탄수섬이라든지 무슨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입장벽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질 않고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프로라는 회사가 그렇게 그걸 팔아가지고 영업이익을 많이 남기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건 알고 계셨죠? 공부해 보시면.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얘네들 영업이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높은 분야의 그게 기술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좀 팔려나가도 웬만큼 팔려나가서 주가가 쭉쭉 올라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얘네 비료들 그 이야기 아까 좀 전에 잠깐 했는데, 얘네 이 유한 비료라는 게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던 요소 비료하고는 틀립니다. 황산 암모늄 가지고 하는 건데, 근데 유한 비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그래도 어쨌든 비료는 비료예요. 근데 얘도 수출이 거의 많이 돼요. 얘도 거의 한 80%, 80%가 거의 수출이에요. 그래서 이 카프로라는 회사는 실은 우리 개인들한테는 그렇게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좀 유명하지만 개인들한테 직접 와닿지 않는 이유가 얘는 수출을 많이 하는 회사예요. 내수에는 그렇게까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일부러 주봉을 켜놨던 이유도, 얘가 3년 동안의 하락을 끊고 다시 상승으로 이어가기에는 제가 봤을 때 카프로라는 회사는 그렇게 하는 분야가 그렇게 이익을 많이 남기거나 성장이 되는 분야는 아닙니다, 선생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많이 빠진 거에 대해서 반등은 가능하지만, 제가 봤을 때 카프로란 종목을 이 가격에서 더군다나 4,500원대에 사셨거든요. 이 가격을 주고 들어가실 만한 회사일까? 더군다나 네 종목 중에 뭐 그렇다고 해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은 건 아니라서 다행인데, 그래도 이 종목이 그렇게 매력적일까? 그건 아닐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전 이거 웬만하면 요번에 조금 반등 나면 이거는 그냥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투자를 위하신다면.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궁금한 거 어떻게 풀리셨어요? 저거는 황산공장 뭐 나온다는 거는 없는 얘기인가요, 그럼? 그 부분은 솔직히 저도 제가 이 회사를 아주 집중적으로 깊게 공부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선생님. 예, 그 부분 확인해봐야 되고, 근데 그게 아마 된다 그래도 이 회사에 크게 뭐가 바뀌진 않을 겁니다. 예, 그 부분이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비츠루셀 같은 경우에도 14,000 정도 했는데 약간 수익이 나셨는데, 비츠루셀 같은 경우에도 이 회사가 뭐 하는지는 알고 사셨죠? 예, 1차 전지. 에? 1차 전지요? 예, 리튬 1차 전지 하는 회사잖아요. 예. 그럼 1차 전지면 요즘 다 2차 전지인데 1차 전지인데 왜 사셨어요? 안 좋잖아. 얘네도 2차 전지 공장 시작한다 그래서 샀거든요. 그 R&D 하고 한다는 거 요번에 발표 나서? 근데 혹시 리튬 1차 전지가 뭐 하는 전지인지 아세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뭐 군수품이나 아니면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건데,
장기적으로 쓴다고 하는. 맞아요. 예. 그래도 역시, 그래도 그 정도 알고 가신 거는 박수. 그 정도라도. 제가 이런 실은 이 비츠로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전에 탐방을 갔던 회사에서 이걸 좀 아는 회사인데, 이 비츠로셀 같은 경우에 개인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리튬 1차 전지를, 그러니까 요즘 다 2차인데 왜 1차야? 근데 그게 아니라 얘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혹시 미사일 같은 거, 시청자 여러분들 아십니까? 미사일 같은데, 미사일이 그냥 혼자 날아가요? 미사일 배터리 엄청 많이 씁니다, 전기. 그 배터리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전쟁 때 미사일을 써야 돼. 그러면은 빨리 전력 보충하고 뭐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 SF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막 뭐가 날라오면 막 미사일 빵빵빵 막 쏘는데 급해 죽겠는데 언제 막 이거 하고 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미사일에 항상 연료가 차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 바로 그 전지가 이 리튬 1차 전지입니다. 그래서 실은 리튬 1차 전지가 여러분들 이걸 되게 안 좋게 보신 분들이 있는데, 리튬 1차 전지 여러분들 그렇게 세계적으로 하는 회사 몇 회사 안 돼요. 이거 기술력 많이 필요한 회사예요. 생각보다는. 근데 여러분들이 리튬 1차 전지를 너무 우습게 알더라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우주항공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우주항공 같은 거 예를 들어서 할게요. 그럼 우주항공 같은데 그 전지 계속 충전하고 있습니까? 한 번 하면 오래 들어가는 전지들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차는 말 그대로 계속 재충전해서 쓸 수 있는 게 2차지, 2차가 좋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2차 전지는 굉장히 좋은 전지고 1차 전지는 안 좋은 전지라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양분법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2차 전지는 말 그대로 2차원 발달한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재충전해서 쓸 수 있다는 소리지, 오히려 한 번 충전해서 오래 써야 되는 것들은 1차 전지를 써요, 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주항공 이제 그거 한다. 그럼 걔네들 어떻게 하는데? 걔네들 1차 전지예요, 쉽게 말하면. 걔네들 2차 전지 아니야. 우주에 나가서 언제 충전하고 앉았어? 그거 충전기계 있어? 아니잖아. 그래서 1차 전지들을 우습게 하는데, 절대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비츠로셀이라는 게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얘네 같은 경우에 지금 저기 했는데, 아마 혹시라도 비츠로셀 관심 있는 분들이 몇 분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여러분들한테 모르는 부분들 설명 어서 가서 못 듣는 부분 얘기하면, 얘네 같은 경우에는 큰 단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 1차 전지들은 그 공장의 화재들이 잘 납니다. 왜냐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분야라 해가지고, 그거 화재 안 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기술력으로 어느 정도는 제어를 하는데 다 못해요. 그래서 공장에서 화재가 나면 얘네들은 굉장히 크게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얘네들이 그때 주가를 많이 잡아먹는 이유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비츠로셀 주봉 보시면 알겠지만, 주봉 보면 계속 조정받고 올라오죠. 주봉받고 올라오죠. 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봉이 조정받고 올라오는 게 이게 회사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1차 전지니까 2차 전지보다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이거 여러분들 2차 전지 우주항공 발달하면 오히려 2차 전지보다 1차 전지가 더 많이 씁니다. 특히. 근데 이거 세계적으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지금 미국, 일본, 우리나라 해가지고 한 3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비츠로셀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선생님 이것까지 알고 사셨다면 선생님이 진짜 공부 많이 하신 거고, 만약에 몰랐다면 요번 기회에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홀딩하고 한번 가보셔도 특별히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요 부분 아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까지 다? 나머지 세 종목은 그냥 매매로 산 건데요. 그러셨구나. 비츠로셀은 제가 한 10년 들고 갈 거로 살 거라서. 그럼 제가 지금 비츠로셀 말한 거 그 부분 혹시 아셨어요? 다? 예, 공감이 다 갑니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가는 거예요? 그거 너무 잘하신 겁니다. 그거 꼭 버리지 마세요.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태평양물산 같은 경우도 지금 2,565 이거 매매를 사셨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그냥 약간만 수익 나시면 파실 거죠? 근데 그게 3,500원 가는데 제가 안 팔았거든요. 그래요? 위드 코로나 그거 위드 코로나. 것 같았어. 일단 얘 같은 경우에 태평양물산 같은 게 되게 무거워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매매용으로 보시면은 그냥 좀만 먹으면 나오시는 게 나와요. 나요. 이거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좀만 수익 내면 나오시는 쪽으로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GKL도 위드 코로나 때문에 사신 것 같은데 GKL 계속 빠지죠 지금. 근데 얘 같은 경우에 더 빠져도 오히려 빠져서 나중에 사시면 좀
그 수익이 날 수 있는 회사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이 GKL이라든지 이거 아시다시피 GKL은 외국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강원랜드보다는 더 취약한 건 사실입니다. 더 취약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래도 어쨌거나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위드 코로나 할 때 실은 이쪽 관련 주식들의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거 15,200원 정도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요거는 그냥 홀딩하고 계셔도 될 거는 같아요. 근데 예. 큰 수익까지는 아니고, 왜냐면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되는 구조잖아요. 그죠? 근데 예. 외국인이 들어와서까지는 이게 수익 내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들고 가셔도 되는데, 근데 수익이 좀 나면은 그냥 나오시는 게 나와요, 나중에. 아시겠죠? 예. 그래요. 내종목 상담해 드렸고, 우리 혜민이 아버님 공부 열심히 하신 것 같네요.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요.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12월 한 달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반장의 주식 있는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요번 주는 강의가 없고요. 다음 주에는 강원도 원주로 갑니다. 원주. 진짜 한 2년 반, 3년 만에 거의 하는 것 같은데, 원주에서 다음 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하는데, 여기는 40명씩 두 부스랍니다. 그래서 80명밖에 못 들어와요. 그래서 근데 어쩌면 이게 올해 마지막 강의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한 번 더 하는 걸 어디서 할지 지금 수도권에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전화 주세요.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편하게 전화 주시면 열심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강주에 사는 김기태라고 합니다. 김기태요? 네네. 예, 기태님. 연세가? 7학년 7반입니다. 주식 경력은요? 3년요. 3년이요? 알겠습니다. 그래. 기태,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동화약품. 조약품이요? 동화약품. 도마약품이요? 예. 15,450원에 40%. 예. 엑세스바이오. 예. 18,000원에 30%. 예. 서린바이오. 서린바이, 예. 21,200원에 20%. 예. 시젠. 예. 12만원에 10만원, 10%. 예. 그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식 한 3년 하셨다 그랬죠, 선생님? 네. 근데 포트가 어떻게 전부 다 이쪽으로만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 12월 달에는 좀 바이오주가 좀 뜨지 않을까 하고 좀 바꿔 다 탔습니다, 이번에. 12월 달에는, 네. 그럼 바꾸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네. 그러셨구나. 근데 12월 달에 왜 바이오주가 세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아니, 코로나 돼가지고. 오미크론 때문에? 네네. 그럼 얼마 전에 바꾸신 거겠네, 그죠? 네네. 오미크론 때문에. 그래요, 오미크론. 근데 선생님, 오미크론에 대해서 가능성 없는 건 아닌데, 오미크론에 대해서 이게 진짜 치명타일까 아닐까라는 지금 의견이 분분한 건 아시죠?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네. 이제 12월 때는 바이오주가 좀 뜨지 않나 해가지고 좀 그렇게 매수를 했는데. 근데 12월에 바이오주, 글쎄. 근데 일단은 이 중에 제일 궁금한 건 어떤 거예요? 동화약품이 좀 제일 궁금해요. 동화약품이요? 동화약품 네. 어떤 부분을 궁금해하세요? 3년 정도 되셨으니까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딱. 아니, 그게 코로나 일상을 진행했고, 이상이 이제 진행 중인데. 네. 그리고 가스 할명수, 판콜, 후지 등 제가고 내가 동화약품을 구매를 했냐면은 홈쇼핑을 봤는데 후지 등이 할 때마다 간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장성이 있나 보고 하면. 솔직하게 말할게요. 동화약품 네? 성장성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후시딘이라는 연고는 나온 지 어마어마하게 저거였잖아요. 예. 그래요? 그래서 후시딘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자기가
진짜 미워하는 사람을 뭐 죽이는 방법 해가지고 막 했던 거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나왔던 거 혹시 아세요? 예, 엉덩이 거기에다 후시딘 연고를 계속 발라줘라. 새살이 살살 돋아서 거기가 막혀서 죽는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막 했던 식으로 진짜 제가 어렸을 때도 나왔던 얘기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만큼 후시딘이라는 거는 오래된 이 회사의 스테디셀러예요. 그런데 얘가 주가가 보면 후시딘 때문에 오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주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봉으로 보여드려도요. 이거는 후시딘 때문에 오른 적이 없어요. 그럼 얘가 갑자기 2020년에 왜 올랐을까? 얘 솔직히 코로나 치료제 만든다고 그 소리 때문에 올랐어요. 네네. 그죠? 근데 코로나 치료제 만든다 그랬는데 지금 임상 이상 지금 들어가 있는데 임상 이상 들어갔으면 얘네가 엄청난 걸까요? 실은 임상 지금 3상 들어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면 성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 성장성이 전 얘를 없다고 봐요. 그런데 얘가 주가가 올랐던 거는 코로나 치료제 때문이거든요. 근데 코로나 치료제 제가 그래서 이때 2020년 그 초반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제가 상반기에 계속 방송에서 여러분들 그건 뭐 다시 보기로 여러분이 확인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시 보기로 아마 되게 좀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근데 뭐 그건 지금 팩트로 밝혀졌잖아요. 다들 코로나 터지니까 코로나 치료제 만듭니다. 뭐 합니다. 그러고 진짜로 코로나 치료제 제대로 만든 회사 나왔습니까? 지금 뭐 미국의 머크사나 화이자 같이 코로나 치료제 제대로 만든 거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다 뭐 아니었네, 뭐 실패했네, 다 이러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만 쉽게 말하면 제가 뭐 이 회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때도 말했던 게 이거예요. 우리 주린이들은 그 회사 와 이제 코로나 치료제에서 주가 막 해서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회사들 지금 주가 다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지금 다 반토막 나고 막 지금 뭐 3분의 1 토막 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럼 그 당시에 막 와 이제 이 회사 코로나 치료제 곧 나올 것 같네 그래서 샀던 그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쉽게 말하면 그냥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그냥 게임 끝이에요. 쉽게 말하면 제가 왜 이런 부분을 뭐라 그러냐면 코로나 치료제 만드는 거 맞죠. 좋아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쉽게 말하면 우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코로나 치료제 만든다? 그럼 정말로 얘네가 만들 가능성이 전 얼마인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한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게 뭐 임상 이상 다 진짜죠. 근데 얘네가 진짜 그게 난 성공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 성공을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다 맞는 얘기인데 근데 실패했을 때 그 투자했을 때의 데미지는 어떻게 감당을 하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뭐 이 회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걸 주가를 뭐 올리려고 그랬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투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뭘 만든다 제발 이런 말들에 여러분들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그거 어떻게 보면 모험이에요, 모험.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 아마도 코로나 치료제 만든다 그래도 그 코로나 치료제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되는 거 글쎄요. 저도 나왔으면 좋겠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나온다는 결과가 쉽지 않을 겁니다라고 했는데 보세요. 어떻게 됐나? 쉽지 않잖아요. 아까 뭐 제가 없는 얘기를 합니까? 제가 뭐 이거 어디 명예훼손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팩트를 보자고. 작년 연초에 코로나 터지고 다 코로나 치료제 만든다고 하고 주가 띄운 회사들이 뭐 엄청 많잖아요. 제약사들. 그리고 나서 지금 나온 결과 있냐고. 없잖아 거의. 그러니까 제가 전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는 제발 뭐가 된다 이런 말에 해서 그나마 밑에서 사신 분은 되는데 위에 고점에서 사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랬다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거의 다 죽습니다. 전 그래서 동아약품 솔직하게 말할게요. 지금도 임상 이상 들어갔는데 전 이 회사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공하면 그냥 박수 쳐줄래요. 이거를 개인들이 사야 될 회사는 저 전혀 안 봅니다. 죄송한데. 제 관점에서는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 관점에서는 이게 40% 살 수 있는 주식일지 몰라도 제 관점에서는 저는 이런 주식 안 합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제가 안 하는 주식을 우리 죄송한데 기태님한테 좋다라고 말씀드린 건 제가 거짓말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는 방송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안 좋다고 말할 겁니다. 기태님 죄송합니다. 어떡하죠? 네, 그래요. 제가 죄송한데 저는 제 관점에서밖에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가 지금 현재 21,200원인데요. 21,200원인데 솔직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오른 다음에 들어가는 거는 저는 그냥 뭐 반등을 노려서 조금 먹는 건 몰라도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항상 이렇게 솟은 다음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솟은 다음에 이거를 들어갔는데 이거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했던 말이 다 모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냥 낙폭 가대로 해야 할 거 요즘 들어가는 건데. 예, 그러니까 조금 반등을 노릴 수도 있죠. 기술적. 그러니까 그것만 먹고 나오시기 바래요.
가져가지 마시고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조금 떨어진 거에 의한 반등 노리시고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래 엑세스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18,000원인데요. 18,000원 30%인데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글쎄요. 이것도 똑같은 흐름이죠. 거의. 그거 아시죠? 다. 뒤에 시젠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30%인데 글쎄요. 그냥 좀 수익 남으면 그냥 바로 나오시는 게 어떨까. 예, 이거 가져갈 종목들 다 아니라고 보이기도요. 시젠도 마찬가지고요. 시젠도.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바이오 주식들이 이렇게 올랐을 때 다 조심하라 그런 게 여러분들 거의 다 물 먹을 겁니다라고 했던 이유가 보세요. 거의 다 물 먹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회사들을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주식판에서 20몇 년 동안을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기관 매니저부터 해서 증권사 임원까지 해서 제도권에서만 20몇 년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쉽게 말하면 이게 업인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런 모습들을 모르겠어요. 거의 알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 투자자 제가 여러분들 뭐 물 먹이려는 게 아니라 이것들의 종말을 제가 거의 알아요. 그래서 들어 오른 다음에 개인 투자자는 환호하고 들어갔는데 그러고 나면 그분들의 종말이 비참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비참한 종말 굳이 맞이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러는 거지 그분들한테 제가 뭐하러 악담을 하겠습니까? 덕담을 해드리면 해드리지.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 한번 이렇게 시세 뽑으면. 제가 봤을 땐 전 그게 맞다고 봐요. 죄송합니다. 기태님 여기까지밖에 제가 제 의견을 정리 못하겠네요. 그래요. 하여튼 뭐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니까 선생님이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어쨌거나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태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반장의 주식이나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전화주세요.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제가 다음 주에는 요번 주에는 없고요. 다음 주에는 강원도 원주를 갑니다. 원주시에는 원주 한지 테마파크라고 있는데요. 거기 회의실에서 하는데 요번엔 12시부터 합니다. 근데 40명씩 두 부스로 나눕니다. 그래서 80명밖에 못 들어와요. 근데 어쩌면 이게 올해 마지막 강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참고하셔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은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전라도 목포에 사는 최현심입니다. 예, 최 여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학년 3반이요. 예, 주식 경력은요? 경력이라 할 것도 없지만은 IMF 9.11 테러 다 겪었습니다. 그래도 오래 하셨네. 그래도 오래 하셨네. 그게 다 경력이지 왜 경력이 아니에요? 다 경력이지. 그래요. 우리 최 여사님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예, 매수가 얼마예요? 46,320원에 20%요. 네. 삼전. 예. 불러주세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 네, 75,500원에 네. 15%. 15%요? 네. 한미반도체. 네. 37,250원에 30%. 37,250원에 몇 프로요? 30%요. 네. 어이구, 맞네. 동아약 15,860원에 20%요. 20%요. 예. 네. 한번 이렇게 종목을 볼게요. 이 중에 제일 궁금하신 거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요. 하나 에어로요? 네. 하나 에어로 어떤 부분이 제일 궁금하시나요? 그때 이성 그거 할 때게 못 팔아가지고 지금 물렸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또 그게 있다간데 그것이 그때까지 가지고 가야 할지 버려야 할지 몰라서. 그래요. 일단 하나 에어로 같은 경우에 이번에 누리호 때문에 올라갔다가 결국 누리호 발사하면서부터 주가 빠지기 시작하고 있죠. 네. 예. 그 일봉으로 보셔도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누리호 발사하고 나서부터 지금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죠? 네, 그때 못 팔아고 이렇게 빠져버렸다. 그죠? 근데 실은 하나 에어로 올라갔던 상당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누리호 부분이 커요. 네. 예. 근데 우리 그런 거 아시죠?
주식은 소문에 사서 뭐에 팔아라 그래요? 뉴스에 팔아라 그러죠? 네네. 그럼 뉴스가 나왔는데 팔아야지 왜 안 파세요? 그러니까 그때 그거 보고 팔려고 한 것이 늦어버렸어요.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해서 대형주들이 어떤 소식에 의해서 쭉 올라가다가 뉴스가 터지면 그 대형주는 일단 파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대형주는 개별주가 아니기 때문에요.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게 솔직히 어려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네. 네, 그래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일부러 아까 살짝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월봉을 켜놨어요. 이 월봉 보시면 2009년, 2010년 때 그때 주가가 한번 날아갔었어요. 2009년, 2010년. 그때는 이게 하나 에어로가 뭐였는지 아세요? 이름이 혹시? 그때 삼성. 맞아요. 기억하시네. 삼성테크인. 네. 기억하시죠? 네. 네, 맞아요. 삼성테크인 때 한번 주가가 날아가고 나서 그다음 2014년도에 주가가 쭉 하고 이게 월봉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014년도에 주가가 쭉 하고 한번 빠져요. 1년 내내 거의. 왜 빠지는지 아세요, 이거? 잘 몰라요. 이때 삼성테크인에서 하나테크인으로 바뀌는 때입니다. 예. 그래서 삼성에서 하나로 바뀐다 그러니까 실망해서 시장에서 이 주식을 쫙 팔았어요. 1년 거의 가까이.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계속 하다가 2015년에서 16년 사이에 한번 올라왔어요. 반드. 그러고 나서 주가가 다시 밀리다가 요번에 이제 주춤. 제가 왜 이걸 그림을 이렇게 월봉을 보여드리냐면 이 회사는 쉽게 말하면 하나로 넘어와서 주가를 뽑지 못하는 회사예요.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굉장히 무거운 회사입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예. 네, 되게 무거운 회사예요. 근데 이 무거운 회사가 누리호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고 나면 여기서 누리호로 인해서 다시 쭉 가냐? 이 회사는 실은 이 누리호는 하나의 성장 분야는 되는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진짜 이 회사의 매출은 어디서 나오나요? 방산 분야에서 나오죠? 예, 방산 분야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방산 분야는 항상 기본적인 매출이 나와요. 그래서 수익성도 항상 어느 정도 안정돼 있어요. 근데 방산이 갑자기 커지는 게 쉬워요, 작아요? 어렵죠. 어렵죠. 방산이라는 특수한 분야는 이게 웬만해서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산 분야에 얘네들은 아무래도 집중화가 돼 있기 때문에 매출이 상당수 물론 앞으로 누리호로 인해서 항공적으로 가겠다는 거지. 이거 같은 경우에 근데 갑자기 제가 왜 몇 년 동안에 이 월봉을 보여드렸던 이거를 월봉을 보여드렸냐면 그만큼 무거운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원하는 상승이 나오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수 있는 주식이에요. 그리고 나올지 안 나올지도 애매하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죄송한데 개인들이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주식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뉴스가 나오면 이건 거의 백발백중 팔아야 돼요. 무조건. 뭐 확인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무조건 팔았어야 돼요. 실은. 근데 제가 보기에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럼 얘가 주가가 이렇게 돼서 뭐 저 밑으로 계속 빠지나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빠져도 뭐 어느 정도 자리는 잡을 거예요. 근데 죄송한데 결국 이거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다른 이거는 현금화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다른 종목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웬만하면 이거는 그냥 다 현금화 하시든가. 아시겠죠? 꼭 그렇게 하세요.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시고. 예, 요즘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냥 요 가격대에서 웬만하면 정리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신경 안 쓰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트로 빨리 하겠는데 75,500원인데요. 요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지금 다시 올라가다 내려가다 하는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아직 조금 더 올라갈 소지는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갭이 있는데 이 갭이 요 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메꿀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 갭을 메꾸고 나면 그 다음 주가는 제가 봤을 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빠질 겁니다. 오히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예, 이 밑으로 갭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거 빠집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된다고요, 밑으로? 예. 근데 일단은 문제는 뭐냐면 뭐 지금 당장 삼성전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계속 비메모리 쪽으로 요번에도 크게 투자 발표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나가서 그거 하고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3분기에도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은 커졌어요. 커졌는데 어저께가 그저께 발표 났죠.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시장에서 3분기 전체 시장은 커졌는데 더 성장했을까요? 축소했을까요?
축소됐습니다. TSMC가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나가서 파운드리를 하고 있지만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메모리 같이 커지기가 어려워요. 이게 시스템 반도체하고 이 메모리는 틀려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그냥 웬만해서 돈으로 그냥 집약적으로 막 하면 그래도 늘 수 있는 게 메모리인데 시스템 반도체는 그렇지가 않아요. 더 큰 애들이 자리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아무리 늘리고 싶어도 그렇게 늘을 수가 없는 분야예요. 그럼 삼성이 뭘로 늘리냐는 거야. 전 지금 솔직히 삼성이 성장의 키워드가 뭔지를 전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 삼성을 아직 별로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 얘가 쭉쭉쭉 올라간다라고 보질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우리나라 국민들 삼성전자 싫어하겠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유럽에 나가보세요. 삼성. 와, 전 그때 전에도 파리 한번 갔을 때 깜짝 놀랐다니까. 그 파리 가장 중심부에 한글로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간판이 딱 삼성전자 간판이 나오는 거 보고 저 정말 놀랐어요. 프랑스 파리에? 와, 이러고. 근데 그 정도로 진짜 해외에 나가면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회사예요. 저 왜 안 좋겠어요? 저도 삼성전자 무지 올라가길 바라는 사람이지만 냉정하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삼성이 아직 하는 분야들에 있어서 글쎄요, 확실한 이게 저는 성장 분야를 눈에 보이게 글쎄요, 전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갖고 계셔도 되지만 뭐 파셔도 되고 그거는 취사 선택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파시든 갖고 가시든 뭐 둘 다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갖고 간다는 게 좋은 의미로 막 뭐 위로 간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생각하셔서 움직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동화약품은 아까도 잠깐만 얘기했지만 동화약품은 저는 뭐 이건 빠져나오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건 빨리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기 한미반도체를 안 했군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쉬워요. 얘 같은 경우에 오히려 매수가가 얼마예요? 37,000원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올라가서 조정받고 있는 애는요, 딱 손절 라인만 잡고 보시면 돼요. 손절 라인 얼마로 잡냐면 요번에는요 29,000원으로 잡을게요. 29,000원 손절 라인 잡고요, 29,000원 깨시면 손절하고요. 만약에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요, 이거 그래도 욕심내지 마시고 한 2,3,000원 정도에서는 3,000원이나 요 정도는 이익 실현하시고 밑으로는 39,000원 손절 라인 딱 잡고 29,000원 아시겠죠? 예, 욕심내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보 상담해드렸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전해서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그 반도체가 내년 시장에 좋다고 해서 이렇게 담았는데요. 그냥 그 가격 오면 팔아버려야 될까요? 근데 반도체가 좋다고 했는데 실은 반도체 혹시 작년하고 올 초에 방송이나 매스컴에서 다 여기 뭐 방송 나오시는 분들 반도체 올해 되게 좋다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근데 주가 어떻게 됐나요? 2년간 빠졌다. 예. 네. 그러니까 전 긴 말 안 할게요. 그것만 딱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네. 이해되셨죠? 예. 그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전해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만하게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1-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제가 뭐 강의 때도 한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여러분들, 전 팩트 갖고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제가 안 했던 얘기를 했다라고 우기는 것도 싫고, 남들이 했던 얘기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것도 싫고, 근데 제가 이제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표로 한번 정리해서 와서 보여드릴게요. 올해 하반기에, 올 여름에였죠? 올 여름에 증권사들이 올 하반기, 심지어 올해도 아니고요, 올 하반기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거다라고 증권사들이 예측을 했어. 하반기에 발표했어요, 여름에. 근데 여러분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 3,000을 제일 하단부로 본 증권사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예. 3,000 밑으로는 안 빠질 거다. 예.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굳이 얘기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반도체 경기가 어떨 거다, 뭐 할 거다,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말하면 그걸 그냥 맹신들 하시거든요,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왜 그냥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심지어 올 초도 아니고 올 여름에 올 하반기가 어떻게 움직일 거다라고 증권사들이 여러분들한테 다 방송에서 막 얘기했어요. 제가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그거 표로 정리해서 그럼 갖고 올게요. 올 하반기 최하 지수를 3,000으로 봤어요. 3,000. 거의 다 3,100 막 이렇게 봤어요.
그 밑으로 안 떨어질 거다라고 했어요. 뭐 이거 팩트예요. 예. 자료들 다 팩트입니다. 제가 내가 증권사 밑방에서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했던 그런 회사들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지금 보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들 그런 데서 뭐 매스컴에서 누가 말했을까 뭐 했을까 그러니까 제 말도 믿지 말라 그러잖아. 저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어. 나도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판단을 잘 하셔야지. 여기서 뭐 반도체 경기 내년에 좋으면 그러면 내년에 무조건 해야지. 아니 내년에 안 좋으면 뭐 그 사람이 뭐 자기 목숨 내나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똑똑해지셔야 돼요. 그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시라 그러는 게 그거야. 자기가 판단해야 됩니다. 모든 건.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아, 경기도 광주에 사는 김명희입니다. 명희. 명희님, 연세가? 네. 50대 후반요. 주식 경력은? 작년 12월 달에 했어요. 아, 그래요. 한 1년 되셨네? 그래요. 네네.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아, 예. 이마트. 이마트 매수가 얼마요? 16만 3천 원에 20%. 네. 그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네. 25,300원에 20%. 네. 그 다음에 효성 첨단 소재. 예. 63만 5천 원에 10%요. 네. 그 다음에 SK 바이오 사이언스. 네. 25만 3천 원에 5%요. 25만. 3천 원. 예. 5%. 이 반장한테 제일 궁금하신 종목. 그것만 제가. 삼성 엔지니어링.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그걸 제가 중점으로 맞춰서 해드릴게요. 저기 뭐야. 뭐 수주도 따고. 네네, 뭐요? 사우디 거기 수경에 세계에서의 수주도 땄고. 예. 그 다음에 건설 쪽이고 이런데 자꾸 주가가 내려가요. 여기 좀 궁금해서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는 좀. 장기적으로? 네. 장기적으로? 주식 1년밖에 안 하셨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얘기가 나오셨구나. 예. 제가 이거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월봉을 켜놨거든요, 일부러. 예, 주봉을 켜놨거든요. 삼성 엔지니어링 보시면 알겠지만 삼성 엔지니어링 2012년부터 주가가 빠져서 계속 안 오르는 회사예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하냐면 삼성 엔지니어링을 요즘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삼성 엔지니어링을 주가가 빠질 때도 되게 좋게 보시는 분들은 삼성이라는 이름 때문에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렇지는 않으시죠? 우리 명희님은 삼성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서 좋게 보는 건 아니죠? 네, 그 방송에서 추천도 해주고 이래서요. 근데 삼성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이거는 삼성 엔지니어링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몇 년 동안 삼성에서 쉽게 말하면 뭐 이거 이렇게 표현하는 건 그런데 좀 옛날로 따지면 서자 취급받는 그러니까 2등 저쪽으로 밀린 회사였어요. 그래서 삼성 이름이 붙어 있었지만 얘네가 주가가 이렇게 별 볼 일 없었던 이유가 삼성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신경을 쓰는 회사가 전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랬던데 얘 같은 경우에 요즘 주가가 그나마 좀 올라와요. 이 주가가 올라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혹시 뭔지 아세요? 삼성 엔지니어링? 주가가 올라온 가장 큰 이유. 모르세요? 아, 그래요. 삼성 엔지니어링 주가가 가장 크게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왜 지금 제가 이거를 지금 여기 있으면 좋은데. 예, 여기. 이게 왜냐하면 얘네 같은 경우에 원유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거 아세요? 왜냐면 지금 좀 전에도 말씀하셨던 곳들이 거의 다 중동이잖아요. 그죠? 예. 삼성 엔지니어링은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화공하고 비화공을 주로 이렇게 많이 지어줘요. 그 화공, 비화공이라는 말씀 아세요? 이거 모르고 넘어가면 좀 어려우실 텐데. 화학약품 들어가는 거 화학공정 있죠? 그거 화공이라 그러고 그게 아닌 걸 비화공이라 그래요. 삼성 엔지니어링 전혀 모르셔서. 그러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아시면 돼요. 근데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화공 쪽에 되게 강세가 있는 회사예요. 근데 삼성 엔지니어링이 워낙 자기네가 주가가 빠질 때 이제 비화공 쪽을 하겠다라고 하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비화공을 많이 진출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자기네가 약한 쪽이라서 얘네들이 쉽게 말하면 계산을 잘못 때렸어. 계산기를. 그래서 비화공 수주를 받았는데 적자 수주를 받은 거야. 나중에 봤더니. 그래가지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몇 년 동안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도 요번에 주가가 좀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가 화공 쪽이 다시 좀 어느 정도 살아나서예요.
유가가 올라오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유가가 이제 지금 꽤 올라 있죠. 유가가. 근데 지금 앞으로 유가가 계속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유가. 지금 유가가 거의 100불 근처 뭐 80불 뭐 90불 여기 아닌가요? 지금 제가 아까 유가 차트를 치려고 그랬는데 유가 차트가 지금 여기 없어서 그런데 뉴욕 근원물로 하면 70달러 정도, 66달러 정도 되네요. 70달러 뭐 이 선 계속. 그러면 이 유가가 100달러, 120달러 막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걸요. 요번에 전략 비축유 방출한다는 뉴스 한 2주 전에 보셨나요? 바이든 대통령이? 네. 전략 비축유라는 걸 방출한다 그랬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도 방출한다 그랬잖아요. 2주 전에 정도 나왔는데 뭐냐면 지금 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유가는 계속 올라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 지금 인플레이션이 난리가 났어요. 인플레이션이 난리가 났는데 인플레이션의 모든 근원의 시작은 맨 처음에 어디였냐면 유가의 상승부터 시작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건드리기 시작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전략 비축유를 방출했다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가장 근원을 잡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들이 지금 어때요? 감산 어쩌고저쩌고 증산 뭐 안 하겠다 뭐 하다가 지금 증산 얘기로 다시 돌아서고 있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계속 그걸 누르면은 증산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걔네가 믿는 구석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반장님 그럼 셰일오일을 얘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셰일오일이 이게 지금 미국에서 셰일오일을 잘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아마 방송에서들 얘기들을 안 해주시더라고. 왜 그러는지. 왜 셰일오일을 지금 옛날에 몇 년 전에 유가가 오를 때는 셰일오일을 미국에서 막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가를 잡았어요. 근데 요즘은 왜 셰일오일 얘기가 잘 안 나오는지 아세요? 셰일오일을 하게 되면요. 셰일오일은요. 환경을 파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환경 ESG 아시죠? 환경에 얼마나 그런지 아시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셰일오일을 함부로 못하는 얘기를 못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지. 만약에 기름값이 너무 오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셰일오일 건드리게 되면 유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얘기까지 다 드렸냐면 이게 지금 그러니까 차트로 보면 이건 살아나는 차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기름값의 기인한 거거든. 그럼 기름값이 계속 올라갈 수 있냐는 거야. 근데 미국에서 전략 반축유 지금 빼요. 그리고 만약에 계속 더 올라가서 막 인플레이션 건드리잖아요. 그럼 이제 보십시오. 미국 셰일오일 그냥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기름값 그냥 잡혀버립니다. 더군다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럼 결국 삼성 엔지니어링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올라가고 싶어도 주가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거는 팔아야 되는 주식입니다. 가져가야 되는 주식이 아니라.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죄송한데 매도하는 게 제가 맞다고 보고 나머지 차트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LG 바이오사이언스부터 먼저 SK 나오게.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지금 백신 때문에 지금 주가가 다시 가고 있는데 나쁜 패턴은 아니에요. 좋은 패턴으로 지금 해서 조정받고 잘 가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조정받고 올라가면 되는데 만약에 이 가격을 떨어지고 나면은 어디예요? 20만 원 초반대를 떨어뜨리고 나면 그러면 적어도 제가 봤을 때 13만 원대까지 떨어질 겁니다. 고기를 떨어지고 나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지금 다시 올려 세워야 돼요. 그럼 만약에 올려 세우면 조금 더 가셔도 나쁘지 않은데 25만 원 정도 5%이기 때문에 25만 원 정도 매수가면 글쎄요. 제가 이건 손절라인만 드릴게요. 손절라인 얘는 25만 원 손절가면 얘는 죄송한데 20만 원 깨지면 손절하시는 게 좋아요. 20만 원 깨지면 13만 원대까지 거의 떨어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손절 라인만 잘 지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마트도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가가 지금 16만 3천 원인데요. 전 이마트 같은 경우에 뭐 전에도 한번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전 이마트 주가가 길게 안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반등에 좀 나오겠죠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반등은 좀 나와요. 나오는데 전 이 반등이 상승의 반등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팔아야 되는 반등이라고 보는 사람이라서 전 이마트 주가를 계속 별로 좋게 안 봐요. 제가 재작년부터 전 계속 안 좋게 봤잖아요. 전 안 좋게 봐요.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변화를 꾀한다고 하지만 글쎄요. 그게 아직 눈에 보이려면 전 아직도 멀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좀 안 가져갔으면 하는 주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도 빨리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효선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요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 흐름이 일단은 아직까지는 죽지 않고 있어요. 근데 요 같은 경우에도 제가 손절 라인만 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우리 명희님 같은 경우에 주식을 한
1년 정도 하셨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셔서 하시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냥 차트로 잠깐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건 손절 라인만 드릴게요. 요건 손절 라인이요. 요건 한 55만 원 정도 손절 라인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55만 원. 55만 원 깨지면 손절하시고 위로 올라가더라도 욕심내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70만 원 한 초반에서 중반 사이 거기에서 한번 이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어떻게 명희님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요즘 솔직히 제가 이렇게 가게를 다녀보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주린이들이 특히나 투자에 대해서 관심 있는 주린이들이 저희 방송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 유튜브 재방 나가는 거를 이렇게 시간에 구애 안 받고 보시면서 이제 투자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니까 나뉘어요. 보니까 뭐 그냥 사고 팔고에 정신 팔려서 그냥 그런 분들은 죽어도 제 방송 안 봐요. 다른 방송들 보시고 그게 아니라 그 투자라는 거에 대해서 진짜 공부를 해야겠다. 그리고 왜 회사를 이렇게 연구해야겠다. 이런 분들은 제 방송을 확실하게 뭐 왜냐면 이렇게 해주는 방송이 저희 방송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구별화되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뭐 제가 2마리 토끼는 다 못 잡아요. 저도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 방송보다는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다른 방송을 보세요. 차라리. 그게 그분한테 좋아요. 그리고 진짜 투자나 이 종목을 알면서 이제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더 이상 모르고 하는 거 이거 수익 나든 안 나든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요. 1시간 20분씩 강의를 할 겁니다. 예, 1시간 20분씩 강의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에서 다음 주에 하니까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디서 누구세요? 연천에요. 연천 사는 조인숙. 조인숙님이요? 반갑습니다. 네네. 예, 연세가? 70. 주식 경력은? 경력은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인숙님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SKC. SKC 매수가 얼마요? 12만 7천 원에 40%. 네. 한국가스공사. 네. 4만 4,300원에 15%. 네. SK케미칼. 네. 20만 원에 10%. 네. 카카오. 네. 16만 원에 15%요. 이 중에 제일 궁금하신 거? SKC요. SKC 20년 하셨으니까 저거 할 말이 많겠다. 그죠?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이 중에 그 SKC. 아니 SKC를 이거를 그냥 장기로 보고 투자를 했어요. 예. 근데요. 다음 달이면 1년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더 가지고 가도 되는지 어쩌는지 그게 궁금해요. 전화 안 가져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요? 전화는 적게 잘 주신 것 같은데. 오히려. 네. 왜냐하면 제가 이게 안 된다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혹시 20년 하셨으니까 그래요. 우리 인숙님 때문에 우리 공부 하나 하고 갑시다. 여기서 하는 김에. 왜냐면 우리 개인들이 너무 많이 모르는 것 중에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 오늘도 미국의 시장이 빠졌어요. 알고 계시죠? 특히 나스닥이 뭐 다우는 그래도 막판에 많이 반등을 해주면서 그래도 낙폭을 줄이면서 끝났는데 나스닥은 좀 많이 빠지고 했는데 오늘 미국에서 국채 금리가 또 미친 듯이 움직인 거 아시죠? 경기가 안 좋다. 고용 때문에 고용에 실망해서. 근데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장단기 금리가 좁혀지거나 역전이 되면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더라 그러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그거 왜 그런지 혹시 그 이유는 아시죠? 20년 주식하셨으니까. 가장 기본 되는 건데.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경력만 됐지 이렇게 계속 방송만 보고 살아요. 근데 제가. 대부분이 근데 그 말은 아시죠? 장단기 금리 차가 좁혀지고 이러면은 경기가 안 좋아지고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그게 왜 그런지는 이유는 모르셨죠? 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방송 보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장단기 금리가 뭐 좁혀지거나 역전되면 안 좋은 거다라고 얘기는 다들 아세요. 하도 매스컴에서 많이 하니까. 근데 그게 좁혀지는 게 왜 안 좋은지는 모르세요. 이유를. 모르셨죠? 네. 근데 제가 그러면 지금 그거 오늘도 했고 20년 해쳤다니까 제가 딱 그래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 요거 시간 때문에 그런데 공부 시킬까요? 시켜드릴까 말까? 요번 기회. 네, 시켜주세요. 그래요. 요거 제가 시켜드릴게요. 왜냐면 여러분들, 네.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요. 요거는 다른 프로 보시더라도 지금 이 프로 보시고 요건 배우세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 부분을 너무 다들 모르면서 다들 아주 당연하게 여기 넘겨.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걸 알면은 지금 미국 시장에서 뭐 금리 이유를 아시게 돼요. 또 하나. 채권이라는 건 여러분들, 채권이라는 거는 채권 가격이라는 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수식으로 하면은 채권 금리분의 현금이에요. 현금. 이 현금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자예요. 채권은 여러분들 그 채권을 사면 이자를 받잖아요. 만기 때까지. 그죠? 네. 근데 그 이자가 맨날 바뀌어요? 아니면 고정이에요? 바뀌겠죠. 아이, 고정금리잖아. 몇 프로. 아, 은행에서 고정금리로 주잖아요, 이자. 무슨 뭐 실적 배당으로 줘? 아니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위에 현금 이자 받는 거 이거는 고정이 돼 있어요. 고정. 그러면은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은 쉽게 말하면 이 현금은 고정돼 있으니까 분모인 채권 금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 가격이 올라가려면 분모가 떨어져야 돼요, 올라야 돼요? 분자가 쉽게 말하면 우리 수학으로 들어가면 분자가 고정돼 있으면은 가격이 올라가려면은 분모값이 어떻게 돼야 돼요? 떨어져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채권 금리가 반대로 움직입니다라는 말이 이 뜻이에요.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죄송한데 주린이들 이것도 모르세요. 그러면서 그냥 이거를 그냥 너무 당연하게 여기가. 이건 왜 설명도 안 해주거든. 채권 가격은 채권 금리하고 반대로 움직인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장기채 오늘 미국에서도 장기채 가격이 올라가니까 채권 금리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장기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은 장기 채권 금리가 떨어져요. 가격이 올라가면 그러면은 단기 채권 금리하고 장기 채권 금리가 서로 붙는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장기 채권 가격이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단기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왜 그래? 지금 나 지금 당장 나 그냥 지금 보기도 싫어. 나 미래 거 줘. 미래. 나 지금 너무 경기가 안 좋으니까 나 미래를 보고 살래. 그래서 미래에 대한 장기 채권 수요가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장기 채권 가격이 그래서 올라가는 거야. 경기가 안 좋으면. 왜? 지금 현실이 싫어. 난 한참 뒤 미래가 좋아. 이래서 장기 채권을 많이 사요. 그러니까 장기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거야. 오늘 미국 시장에 장기 채권 금리 오늘 여러분들 미국 시장 보세요. 장기 채권 금리가 떨어졌다 그래. 왜? 실업률이고 뭐고 지금 너무 실망이야.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나 지금 안 보고 싶어. 나 미래 게 좋아. 그리고 미래 장기 채권을 많이 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여러분들이 이 이치를 모르니까 뭐 채권금리 오르고 떨어지고 그게 뭔 상관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장기 채권 금리하고 단기 채권 금리가 역전된다는 게 장기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단기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미래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채권 가격이 금리가 서로 붙거나 역전되면은 경제가 어떻게 돼요?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거 주식 죄송한데 10년, 20년 하신 분들도 모르세요, 이걸. 네. 그리고 방송에서도 그냥 이거를 그냥 채권 금리가 역전되면 안 좋습니다. 이렇게만 딱 떨어뜨려요, 이게. 공식같이 외워. 근데 그게 왜 안 좋은지를 알아야지. 이거예요, 이유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거 하시고, 근데 제가 SKC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SKC 같은 경우에 왜 안 좋다고 저는 이제 보나 하면 SKC 같은 경우에 지금 작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올라왔어요. 그런데 SKC 같은 경우에 워낙 올라오는 주식이에요? 아니에요. 주식 20년 하셨으니까 아시잖아. 워낙. 이거 진짜 안 올라오는 주식인 거 아시죠? 네. 그럼 얘네가 올라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동박. 얘네 동박이잖아요. 실리콘 응급치 전체 만드는 동박. 그죠? 예. 네. 근데 얘네 동박을 얘네가 만들어요? 얘네 자회사가 만들어요?
맞아요. 누가 만들어요? 넥실리스가 만들잖아요. 네네네. 근데 넥실리스가 요즘 계속 그 얘기 나오는 거 아시죠? 회사는 아니라고 부인하고는 있지만 요즘 얘네 그 분리하는 거 얘기 계속 나오는 거 아시죠? 네. 근데 아니 땡굴뚝에 연기 날까요? 웬만해서. LG화학도 에너지 솔루션 안 한다고 맨 처음에 버티다가 결국 했잖아요. 그죠? 그럼 네. 얘네도 이게 넥실리스 안 할까? 전 모르겠어요. 근데 회사는 아직까지 안 한다 그러는데 근데 이게 아니 땡굴뚝에 연기 날까요? 전 잘 그건 모르겠어. 근데 실은 그것 때문에 얘네 주가가 오른 거거든요. 근데 이제부터 위험 부담이 많아지거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네네. 근데 얘가 주가가 생각을 해보세요. 1년 반 동안 4배가 넘게 올랐어요. 4배가. 이 큰 애가. 그 성장 때문에.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이 회사가 계속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 이제 뭘로 더 가지? 실리콘 응급체? 그거? 그 실리콘 그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 요번에도 이제 다시 일봉으로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이 실리콘 응급제 요번에도 주가 한번 9월, 10월에 주춤했던 이유 뭔지 아시죠? 맨 처음에 실리콘 응급제 이거 판 깨졌다 그랬었잖아요. 아시죠? 네. 그래가지고 네, 주가 빠지다가 아니다, 됐다. 그러니까 다시 주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제는 얘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런 소문 하나에도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이야기가 터져도 얘가 흔들흔들 할 수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엔 제가 이제부터 이거를 더 끌고 이 무거운 애를 더 끌고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있느냐예요. 뭐 얘네 글라스 기판이라는 거 한다는데 그것도 뭐 내후년이나 생산되지 뭐 당장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얘네가 뭐 실리콘 응급제로 해가지고 뭘 뚫고 나가겠다고 하는데 글쎄 그 부분으로 이게 더 올라갈까요? 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저번에 한번 SKC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라고 했던 이유가 이 부분이에요. 전 SKC에 이제 더 이상의 성장을 땡길 만한 부분이 1년 반 동안 4배를 올렸는데 안 올라가는 애를 여기서 더 올려? 그러려면 더 뿅 가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글쎄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러니까 주가가 여러분들 많이 올라갔다는 건 그 자체가 악재가 됩니다. 제가 그래서 저번 주에도 한번 여러분들 저번 주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올 상반기 최고의 대형주를 뽑으라 그러면 HMM을 뽑아요. 현대상선. 아니에요? 맞잖아요. 현대상선. 현대상선 올 상반기만 해도 현대상선 상선 운임지수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글로벌 경기 살아난다 그래서 계속 올라갈 것 같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된지 보이시죠?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왜 계속 현대상선을 안 좋게 얘기했냐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주식을 20년 넘게 이쪽에 있다 보니까 이 주식이라는 게 엄청 많이 올라가면 그 자체가 엄청나게 큰 악재가 돼요.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가도 그 주식을 계속 좋게 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 HMM 그렇게 믿었던 분들 어떻게 된지 아세요? 지금 다? 제가 뒷말은 굳이 안 할게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난리 났어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SKC도 지금은 좋게 보이죠. 근데 문제는 뭐야? 이걸 계속 끌고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되세요? 뭔지? 이해가?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네. 때는 이제 슬슬 정리를 하시는 게 맞아요. 예. 아시겠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20년 주식 하셨으니까 제가 네. 하려는 얘기 딱 알아챘을 거야. 그리고 네. 나머지 빨리 할게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요거 뭐 때문에 사셨어요? 배당? 겨울 되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그것도 방송 보고. 아, 그러셨구나. 네. 근데 가스공사 근데 같은 경우에도 이거 되게 무거운 주식이에요.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 그냥 요번에 웬만하면 그냥 이것도 종목 갈아타세요. 20년 하셨으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충분히 갈아타실 수 있는 능력 되실 거야. 그래서 일단 네. 요거 갈아타는 걸로 하고 그리고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가 한 2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요 같은 경우에도 SK케미칼 아니 제가 계속 안 좋다고 말씀드리는데 저희 방송 안 보시죠? 열심히는. 네. 아니 그러는데 20만 원까지 갈까요? 글쎄요. 이게 대형주들은 반등하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SK케미칼 계속 안 좋다고 얘기 드렸던 이유가 제가 SK케미칼 옛날에 엄청 좋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오르기 전에는. 이 회사 한 번은 오를 회사였어요. 근데 오르고 나서부터는 제가 계속 안 좋다고 그다음부터 주가 지금 못 믿게 네가 언제 그래. 아니 제 방송들 다시 뭐 몇 년치 있더만 다 보세요. 제가 그랬나 안 그랬나. SK케미칼 제가 빠져있을 때마다 얘는 무조건 그냥 홀딩입니다 계속 외치던 놈인데 이 회사 괜찮다니까 매력 있다니까. 근데 오르고 나서는 제가 SK케미칼 계속 안 좋다고 얘기했잖아. 그리고 주가 지금 계속 못 오르잖아. 그러니까 얘는 매력을 이미 상실을 했어요. 매력 상실한 종목들은 여러분들 대형주는 그렇게 매력을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죄송한데 그냥 조금만 반등하면 갈아탔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SK케미칼에 솔직하게 매력을 못 찾겠어요 아직도. 예, 어떡하죠? 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뭐 이때 말 다르고 저때 말 다르진 않아요 적어도. 그래서 예, 저는 이게 과연 매력을 찾으면 전 좋게 말할 거예요. 근데 아직도 전 이 회사 매력을 모르겠어요. 지금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예, 주가가 지금 위태위태하고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16만 원 15%인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근데 카카오 하나 딱 그래도 난 반등을 한 번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게 뭐냐면 여기 이중갭이 있는데 보통 이 이중갭의 첫 번째 갭은 어느 정도 반등해서 메꿔요. 근데 얘가 안 메꿨거든. 그러니까 저는 카카오가 반등은 그래도 떨어지더라도 다시 반등은 할 수 있지 않을까는 보고 있거든. 예. 왜냐면요. 요 이중갭 중에 이 갭 중에 한 개는 꼭 메꾸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 카카오가 반등은 할 거는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 대신 그 반등을 노려서 매도하시고 나오는 게 나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계속 예. 가져가는 게 아니라. 왜냐면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재는 다 나왔잖아요. 뭐 상장 호재 다 나왔고, 그죠? 올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카카오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서 주가 또 갈려면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요, 얘도. 그래서 예,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웬만하면 갈아타시는 쪽으로. 아시겠죠?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내용 상담해드렸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냥 바로 스피드 상담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제가 다음 주에는 12시부터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원주 한지 테마파크에서 합니다. 1시간 20분씩 강의를 할 거고요. 여기 4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40명씩 해서 80명밖에 입장이 안 되니까요. 예,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글쎄요. 요 다음 12월 18일 마지막 수도권에서 한번 강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지금 저도 모르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어쩜 올해 마지막 강의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건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뭐 여러분들 오늘도 전화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 스피드 상담 들어가야겠죠. 한 분이라도 더 해드려야죠. 예, LG전자입니다. 066570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예, 기세 좋게 올라갈 때는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 것 같았죠. 예, 올해는 보십시오. 주가 계속 결국 밀리는 주가입니다. 그럼 내년에 올라가냐? 글쎄 내년에 올라가기 쉽지 않겠죠. 예,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14만 8천 원, 15만 원이면 조금이라도 반등 나오면 이것도 정리하는 쪽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LG전자 같은 경우에 자꾸 뭐 애플카나 이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글쎄요. 그런 부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기는 웬만해서 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올릴 수 있었던 거는요. 유동성이 풍부했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 근데 이제 유동성은 아시다시피 이제 계속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형주를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SK입니다. 034, 예, 730. SK인데요. SK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호재를 뭐 자기가 특별히 안다 그러면 개인들이 80%요? 이거 왜? 뭐 배당? 뭐야 이거? 글쎄요. 뭐 그것 때문이라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요. 그거 아니라면 SK는 그렇게 뭐 여러분들이 가져갈 만한 주식은 아니에요. 예, 그거 알고 계시죠? 지금 SK가 SK 스퀘어하고 그걸로 지금 이제 텔레콤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얘네 이제부터 시작 몇 년 정도 할 거예요. 그 작업을. 그래서 얘네 여러분들 웬만해서 지금 SK는 들어가지 않는 게 나을 겁니다. 예, 여러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수익 낼 수 있는 회사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뭐 잘 새겨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글쎄요. 그 부분을 0042님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아닐 것 같아요. 다음 종목. 예, 호텔신라입니다. 008770입니다. 호텔신라 뭐 빠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예, 오미크론의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하늘길이 안 열리잖아요. 잘 그죠? 그러니까 하늘길이 열리려면 제가 봤을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보복 소비는 할 거예요. 보복 소비가 나중에 그거 풀리고 할 텐데 분명히 그건 있을 텐데 그러려면 갈 길이 좀 아직까지 남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면 실은 파는 게 맞아요. 그리고 되게 많이 빠지잖아요. 그럼 사면 먹습니다. 이제. 보세요. 그래서 그것만 제가 힌트 드렸어요. 그것만 잘 이용하셔서 하면 될 것 같고 81,500원인데 그냥 홀딩하고 계세요.
예, 더 빠질 수도 있고 한데 나중에 결국 수익은 나고 파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뭐 글쎄요, 마땅히 뭐 다른 거 하실 거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그냥 갖고 가셔서 나중에 조금 수익 나고 파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HMM 나왔습니다. 200. 저는 솔직히 HMM 이 주가가 여기서 반등해서 멋있게 턴을 돌릴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41,000원 매수가인데요.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고 했지만 HMM의 주가가 저는 왜 올라가야 되는지 솔직히 저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올 상반기에도.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전 제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이게 계속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계속 올라가야 된다는 원리를 모르겠다고. 저는 솔직히 이것도 저는 뭐 물류비 그때 그거 아니었으면 저도 뭐 이건 기적이라고 보는 사람이라서 글쎄요. 이게 뭐 지금도 턴을 돌려야 된다.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턴을 왜 돌려야 되는지. 그래서 전 이거는 그냥 조금이라도 반등 나오면 계속 팔자는 주의입니다. 다음 종목. 예, 유니드입니다. 014830. 예, 유니드인데요. 유니드 같은 경우에도 예, 보세요. 거의 여러분들 지금 이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죠, 주가가. 올 상반기에는 주가가 거의 다 이 모습들이었어요. 거의 다. 작년하고. 올 하반기 지금 들어서면서 거의 다 이 모습이에요, 주가가. 왜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유동성 때문에 올랐던 장이었기 때문에 유동성이 이제 미친 듯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주가는 안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그걸 인정을 안 하시고 계세요. 아직도 거의 다들. 그러니까 지금도 막 뭐 어떤 종목 가지고 공격할까 막 그것만 고민하시잖아.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냥 반등 조금 나오면 기술적인 11만 8천 원이에요. 80%야? 글쎄요. 저는 이거 웬만하면 지금이라도 지금 많이 현금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니드는 이게 매력적으로 여기서 턴을 돌려서 기적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굳이 기술적으로 따지자면요. 기술적으로 따지자면 얘는 적어도 여기에서 3개월이네. 그러니까 이게 언제야? 10월부터면 요번 달에 얘는 이 고점을 뚫어야 되거든요. 이번 달에 뚫을까 이게? 그러면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전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그냥 여기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조금이나 반등하면은 그냥 예, 계속 현금화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예, 미래컴퍼니입니다. 049550. 예, 049550인데요. 미래컴퍼니. 미래컴퍼니도 예. 미래컴퍼니. 예, 잉크테크네요. 예, 미래테크. 예, 왠지 주가가 예, 미래컴퍼니 일단은 예.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에 지금 예. 이거 여러분들 이런 회사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에 잘 보시면 지금 주가가 굉장히 잠자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 이런 회사들이 은근히 있어요. 그런데 회사가 별로 매력이 없어서 잠자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회사를 싸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셨다가는요, 여러분들 큰 코 다칩니다. 그러니까 2729님 죄송한데 이 회사가 매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십시오. 그거는 스스로 하셔야 돼요. 왜?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판단이 돼서 난 이 회사가 너무 매력이야. 그럼 이런 회사는 들고 가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데 이 회사를 들고 가시면 굉장히 힘든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기가 먼저 이거 차트 보고 들어가셨다면 공부부터 하세요. 그리고 이 회사에 진짜 매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부터 보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다음 종목. 하나솔루션입니다. 9830입니다. 하나솔루션인데요. 하나솔루션도 지금 예, 이런 식으로 가서 하다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기적적인 반등을 기대하는데 거의 10개 중에 9개 이상은 내려갑니다. 1개 정도 올라가고. 근데 1개의 기적이 나올지 9개의 대다수가 나올지는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 잘 하셔야겠지만 51,000원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조금이라도 반등하면 이것도 파시는 게 맞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지금 1년 넘게 횡보하다가 밀리기 시작하면 얘는 못 올라가는 줄 겁니다. 다음 종목. 예, 인탈리안 테크입니다. 9300 인탈리안 테크인데요. 인탈리안 테크 같은 경우에 예, 아직까지 예, 모습 나쁘지 않죠. 예, 이건 뭐 여러분 제가 몇 번 저번에 한번 그 상담했으니까 인탈리안 테크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뭐 좀 더 지켜보셔도 93,000원인데 아직은 좀 더 지켜보시고 얘는 손절 라인만 잡을게요. 요번에 얘는 64,000원, 64,000원 정도 손절 라인으로 잡을게요. 예, 왜냐하면 손절가를 뭐 너무 박하게 일로 잡으면 이건 매매가 돼버려요. 그래서 얘는 이 정도는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손절 라인 이걸로 잡고 만약에 위로 올라가게 되면 조금 더 보시는 쪽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 공부라는 게 하다못해 제가 그 채권 이야기도 했는데 기초가 어느 정도 되지 않고 주식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돈만 벌면 돼. 그러니까 매수매도만 중요해. 종목 알려주면 좋아.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벌었다고 칠게요. 그럼 그렇게 해서 빠졌을 때 여러분 무슨 대응을 하실 수 있어요? 그건 결국 주식으로 돈을 번 게 아닙니다. 그냥 노름한 거지.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런 노름판에는 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름판으로 했다. 그럼 지금이라도 털고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오늘 전화해서 많이 감사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